전만 해도 공업용수를 담아두는 댐에 불과했던 서남호수공원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생태도시의 상징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서남호수공원이 주민 여론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남구의 시설 1위에 선정됐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인 울산 하늘공원이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서남호수공원이 다양한 시설로 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연 인기 비결은 무엇인지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남호수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가로 세로 1.2km의 넓은 호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나지막한 산과 물가를 따라 무성하게 자란 나무들은 아늑함을 선사합니다. 물가를 따라 걸으며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와 곳곳에 설치된 쉼터와 꽃단지는 시민들의 휴식처로 충분합니다. 물 좋고 경치 좋고 푸른 나무도 이렇게 많이 심어놨으니 얼마나 좋은겨. 호수공원 안에 있는 절과 성당, 교회 등 초민이 종교시설도 인기입니다. 한두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지만 종교활동도 할 수 있고 사진 찍기도 좋아서 호수공원의 명소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도심 녹지축을 연결하는 솔마루길도 또 하나의 명소입니다. 서남호수공원을 출발점으로 신선산과 울산대공원, 남산과 태화강 심리대숲에 이르는 24km의 구간은 도심 속 산책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 자랑하는 태화강과 각종 공원들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4월에 조성된 솔마루 하늘길은 고래가 유행하는 모습을 형성했는데 아름다움을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남호수공원은 남구청이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른 시설들을 제치고 가장 좋아하는 남구의 시설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서남호수공원은 산업용수용 댐에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김두겸 남구청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공업용수용 댐이 어떤 계기로 호수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964년도에 서남호수공원이 그 당시에는 공업용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업용수로 만들어지면서 철조망으로 일반인들에게는 통제가 불가하도록 이렇게 철조망이 다 둘러싸여져 있었는데, 이 아시다시피 이 호수공원 근처에는 4개 동에 약 10만 명의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오히려 공업용수 때문에 각 동별 간의 연결이라든지 또 도시의 그 발전을 저해를 했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돌려줄 것이냐.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철조망을 걷어내고 시민들이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데 고민을 하고 오늘의 서남호수공원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서남호수공원을 찾고 계신데요. 앞으로 어떻게 가꿔나갈 계획이신가요? 앞서 잠시 보도된 내용대로 서남호수공원에는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또 호반의 벤치에 앉아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여유 공간, 그리고 뭔가 좀 테마거리가 있는 미니 종교 시설이라든지 또 각종 물레방아라든지 또 연꽃단지라든지 여러 시설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보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곳에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런 물레방아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찾아주시는 시민들이 볼거리, 체험거리, 뭔가 좀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최고의 종합장사시설을 자랑하는 울산 하늘공원이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에 한창입니다. 지난 2003년 입지가 확정된 지 9년 만입니다. 김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발 700m 정족산 중턱에 자리한 울산 하늘공원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부지 9만 8천 제곱미터에 연면적 13,000제곱미터, 총 사업비만 506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를 갓 넘겼지만
주요 시설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이곳의 납골당은 2만 위를 모실 수 있고 자연장지는 6만여 기를 안장할 수 있습니다. 울산 하늘공원에 설치된 화장로는 모두 10기입니다. 이 가운데 여기 있는 2기는 국내 최초로 대형관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로 2중, 3중의 정화시설을 설치해 화장 때 대기오염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3차 연소를 채택함으로써 공해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복합 공해 방지를 채택함으로써 무연, 무치, 저공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늘공원 이용 때 울산 시민을 우대하는 조례안도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외지 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때는 울산 시민보다 최소 3배 이상 더 많은 이용 요금을 내야 합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완벽한 서비스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그 자체가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관광 대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할 것입니다. 266억 원을 투입한 5.58km 구간의 진입도로는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여 7월 개통이 무난하지만 진입 보도 설치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10만 울산 시민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울산 하늘공원은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올여름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서둘러 비상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체 여름 휴가를 8월 셋째 주 이후로 늦추라는 방침에 산업 현장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반응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전력 사용량이 치솟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5월 평균 전력 사용량은 시간당 3,290메가와트로 지난해보다 4%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전력 사용량이 전년 대비 약 3.69% 증가하였는데요.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합리적인 전기 사용으로 이 때문에 정부가 전력 수급 비상대책을 발표하자 공공부문에서는 에너지 절약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에너지 전략형 조명기구인 LED 등 교체와 전 직원 간소복으로 에너지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에 집중된 산업계 여름 휴가를 8월 셋째 주 이후로 늦추라는 정부 방침에 야외 작업이 많은 현대중공업은 냉방기 사용량이 많은 혹서기에 집단 휴가를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혹서기에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때문에 업무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전력상의 어떤 그 피크 시대도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컨베이어 벨트의 특성과 노사 협의 때문에 사실상 휴가 시기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석유화학업계는 장치 산업의 특성상 이미 직원들의 휴가를 분산하고 있어서 이번 정부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잠시라도 공정을 멈출 수 없는 기업들은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조업을 피하도록 한 정부 조치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최근 미국 인디애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2 국제코팅 전시회에서 5,740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엠피온스와 금정, 해룡화학 등 울산 지역 유망 중소기업 5곳이 참가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 태국시장 개척단이 방콕에서 태국 기업 80곳을 초청한 가운데 수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태국시장 개척단은 태국 기업들의 관심 속에 이번 수출 상담회를 통해 모두 2,5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SK케미칼은 아프리카 현지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해주는 SK 행복우물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1차 기간인 올 연말까지 아프리카 케냐 남동부의 타나 델타 지역에 식수용 우물을 개발해 약 3,000명의 현지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울산항만공사가 울산본항의 효율적인 항만 운영과 보안 강화를 위한 울산본항 구두 운영센터를 착공했습니다. 오는 9월 이 센터가 완공되면 울산항 환경 개선과 3,000제곱미터에 이르는 부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말 볼만한 영화를 소개하는 시네마 산책입니다. 남북 단일 탁구팀 실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1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코리아가 울산에서도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젊음을 갈망하는 노신의 이야기 은교와 가족 영화 백설공주도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사상 처음 결성된 남북 단일 탁구팀 이야기 코리아입니다. 말투도 다르고 이전까지 라이벌이었던 남북 선수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가며 펼쳐지는 우여곡절과 동료애가 감동을 줍니다. 남북을 대표하는 탁구 선수로 출연한 하지원과 배두나, 두 여배우의 연기 대결도 볼거리를 더합니다. 너무나도 친숙한 동화 백설공주가 판타지 모험 영화로 변신했습니다. 청순한 공주는 왕자의 키스만을 기다리지 않는 당찬 공주로, 사악한 왕비는 쇼핑 중독에 빠진 푼숙기 넘치는 왕비로, 백마탄 왕자는 허당 매력남으로 등장합니다.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 줄리아 로버츠가 생애 처음 악역인 왕비로 등장해 새로운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박범신의 동명소설을 영화로 만든 은교입니다. 시인을 동경하는 여고생과 여고생에게 매혹된 70대 노시인, 그리고 패기 넘치는 제자 등이 서로 갖지 못한 것을 탐한다는 줄거리입니다. 70대 노인을 연기한 박해일은 너희 젊음이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라는 명대사로 중장년층 관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치겠습니다. 활기차게 하루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